안녕하십니까. 빠니형TV의 빠니형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10월 29일 날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약간 좀 저하고 생각에 맞는 그런 뉴스가 한국에서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 보도가 된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라는 그 회사를 아실 겁니다. 그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0월 29일 날 미래투자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그 사람들 갖다가 많이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기서 화상으로 깜짝 등장을 해가지고 테슬라의 머스크가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진다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이 왜 한국을 얘기했을까요? 그 대목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저 사람은 전기차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의 엔진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 배터리를 만드는 그 강국 중 하나니까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화상대화라는 것은 그 대본이 없는 것인데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도 현재 인구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다.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출생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정책은 무의미해진다. 그러니까 미래투자 이니셔티브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해봤자 인구가 줄고, 유럽에서도 인구가 줄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정을 해서 한국은 미래에는 지금의 인구보다 3분의 1 특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다. 근데 이걸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머스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근데 테슬라의 그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한국의 언론에서 화들짝 놀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방송을 갖다가 10월 29일 날, 그리고 10월 30일 날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방송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것이 저희 생각과 동일합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합계 출산율 0.7을 갖다가 유지하게 되면 대한민국 한민족은 망한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지금의 인구보다 3분의 1이 적어지게 되면 지금 국력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되면은 60대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은 된다는 것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국가로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연금을 얘기하죠. 요즘 무슨 연금 개혁한다, 아니면 무슨 뭐 의료 개혁한다, 그리고 무슨 뭐 국방이라든지 뭐 경제, 뭐 사회 문화, 최근에는 저기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서요. 그게 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력에 5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절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도 처참한 시절이 옵니다. 자, 내가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개인주의죠. 제가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기와 욕망이 뭉친 존재고, 인간이란 존재는 성과학이
혼합된 존재다. 그러므로 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속성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을 지적하거나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약해진다 그러면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에서 끝없는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두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무슨 뭐 우리나라가 무슨 인구가 줄어서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기주의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내가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시절이 오게 되면 우리는 끝없는 굴욕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해양의 세력과 대륙의 세력에서 온갖 간섭을 갖다 다 받게 되고요. 그런 간섭 속에서 끝없는 굴욕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갖다가 우리 부인께서 해답을 갖다 제시하라고 그래갖고 한 달 전부터 해답을 갖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해답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갖다 제가 올렸습니다. 그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저출산이 이어지게 되면 자, 여러분은 망하게 된다. 여러분은 다 같이 망하게 된다. 그냥 직설적인 표현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저출산이 이어지게 되면 너는 망한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한다. 모두 다 망한다. 그 망하는 거에 정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한 100 정도 사는데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50이나 30 정도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의 예를 들죠. 우리나라 형편이 인구가 한 2천만 명, 3천만 명이 되게 되면요. 이재용의 현재 지위가 100이라고 치면 그때가 되면 이재용의 지위는 지금의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 지위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게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게 100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가 되게 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30이나 40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변호사나 의사들이 1980년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니나 너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돈을 퍼스해도 돈이 무조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니까 퍼스고 돈이 들어오니까 퍼스고 그래도 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본의 그 의사나 변호사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나름대로 저축하고요. 생활 계획을 세워갖고 그렇게 삽니다. 돈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그 다음에 부어라 마셔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고 연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반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너도 망한다. 그리고 나도 망한다. 우리 모두는 다 망한다. 자, 연결해서 우리 모두가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